지난해 11월 한 정신병원 옥상에 있는 CCTV 화면입니다. 환자 여러 명이 옥상으로 올라오고 그중에는 염색 머리를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눈에 띄는데요. 잠시 후 뭔가에 놀란 환자들이 옥상 바깥을 살피고 보호사도 달려옵니다. 그리고 모두 건물 아래로 내려가는데요. 대체 이 옥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지난해 11월 한 정신병원 옥상에서 끔찍한 사고가 났다는 제보인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한 2달 전인데 지난해 11월 27일이었다고 합니다. 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17살 남학생이 4층 옥상에서 추락해서 이튿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 조현병, 양극성 장애 이런 걸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입원 중이었는데 이 학생이 이제 초등학교 때 따돌림을 당해서 그게 이제 원인이 돼서 이게 질병으로 계속됐고요. 폭력적인 행동을 좀 보여왔다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내성적인데 막 흥분하거나 하면 주변 사람들을 물리고 자기까지 공격을 하는 바람에 이 학생 본인을 위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입원 치료가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자, 입원을 했으면 안전해야겠죠. 자, 그런데 들으신 것처럼 병원 옥상에서 이 남학생은 추락사했습니다. 왜일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펜스 틈 사이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네, 당시 옥상 난간에는 철제 펜스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펜스와 난간 사이에 공간이 있었는데요. 폭 17cm 정도의 떠 있는 공간이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이 펜스를 잡아당기면 23cm까지 공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CCTV 화면을 보면요. 숨진 학생이 철제 펜스 틈 사이로 몸을 집어넣은 다음 추락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남학생의 키가 165cm 정도로 보통 체격이었던 걸 감안을 하면 23cm의 공간 사이로 몸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족은 다른 곳도 아니고 정신병원 옥상에 설치된 펜스가 이토록 허술하게 설치돼 있을 수가 있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유족들의 지적이 그렇게 무리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병원 측은 그런데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옥상 난간 전체에 펜스가 설치됐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펜스의 틈으로 들어갈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옥상에 올라가는 일,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약간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상에 이제 병원 측에서 환자들을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병실에서 생활을 잘하는 환자들 위주로 함께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 같이 올라가는 환자들은 위험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봤고요. 또한 안타깝게 사망한 이 남학생의 경우에도 입원할 당시에는 좀 상태가 좀 좋지 않았는데 하지만 입원해 있는 동안에 잘 이제 회복을 했고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함께 옥상으로 갔던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고요. 또한 병원 관계자는요. 지금은 이 문제점을 이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옥상 난간 펜스에 대해서 안전하게 보수 공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자, 옥상 난간의 펜스도 펜스지만 애초에 옥상을 안 올라갔더라면, 올려보내지 않았더라면 이 일이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올라간 이유가 있는데 그게 황당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기존에 뛰어내렸던 투신 이력도 있고요. 마스크 위에 철심 그거를 씹어서 삼키려고 했던 적도 있고 해서 그런 이력들을 병원 측에 다 전달을 했었어요. 위험군인 거를 저희가 미리 전달을 했죠. 전에 죽고 나서 병원을 간 적이 있어요. 가족끼리 상복 입고. 그때 담당 의사가 얘기했었어요. 애가 흡연 욕구가 너무 강해서 상담을 많이 왔었다 했었고, 그래서 입원하고 별다른 사고 안 치고 잘 있었으니까 그래서 흡연을 허락을 했다. 자, 입원한 지 한 달, 이렇게 고위험군 환자에게 흡연을 허락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유족께서는 아이를 입원할 당시에 그 아이가 얼마나 좀 고위험군인지, 예전에 얼마나 위험한 행동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는데 이런 결론이 나서 너무 이제 황당하고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이 아이에게 금연을 시키기는 했는데 너무 이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니까 이렇게까지 흡연 욕구가 강할 때는 도리어 너무 못하게 하는 것이 더 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 환자의 뭐 그 전후 좌우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제 이렇게 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폐쇄병동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도 안전이고 두 번째도 안전이죠. 이 환자의 안전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타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안전인데 이렇게 투신 이력이 있는 10대 청소년이 그 투신의 가능성이 있는 옥상에서 담배를 피는 것을 허락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자, 일단 17살 학생이었습니다. 뭐 이런 친구한테 이제 흡연을 허락했다는 것도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데, 자, 앞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옥상 CCTV에서 환자는 10여 명인데 인솔한 보호사는 딱 1명입니다. 자,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인솔 인원에 대해서 다른 정신병원 직원도 지적을 한 게 있는데요. 보통 야외에서 프로그램을 해도 보호사 1명이 5명이 넘는 인원을 데리고 나가는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1명이 10명 이상 데리고 나갔다는 건 안전수칙 위반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 지적의 병원 관계자는 오히려 다른 병원에 비하면 병동당 환자 수가 적은 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직원이 몇 명을 인솔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부 규정은 없다고도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보호사가 제대로 환자들을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인솔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저 상황이 추락 직후의 모습이죠. 예. 너무나 이제 정말 충격적이고 슬픈 상황이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사랑하는 아들은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럼에도 유족들이 억울해하고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 병원 측 태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가 병원 앞에서도 집회를 했었는데 병원 옆에 무슨 사무실 같은 게 작게 딸려 있는데 그쪽 2층으로 올라가는 걸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봤었거든요. 그때 병원 이사장이 막 실실 웃으면서 막 올라올 수 있으면 올라오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기분 나빴고 그냥 뭐 사람이 죽었다는데 그렇게 웃음이 나오나 싶기도 하고 반성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짜증이 많이 나죠. 자, 손 변호사님, 이런 유족의 주장에 병원 측은 뭐라고 합니까? 네, 우선 이사장을 대신해서 행정이사가 직접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도 했고요. 또 애도의 뜻을 표하고 위로도 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유족의 사건 현장 확인을 비롯해서 최대한 유족 측에게 협조를 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런데 유족 측의 입장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환자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사장이 직접 오지 않고 사람을 대신 보냈다는 점, 이게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 사고 직후에 옥상에 있었던 CCTV 영상을 보면은 이사장이 이 떨어진 이런 추락한 환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옥상으로 가서 직원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데 이것은 사실 당시에 이 생명의 어떤 그 소중함 이런 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유족들이 병원 앞에서 이 사건 관련해서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웃으면서 지나갔다.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뉘우치지도 않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유족 측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영상 다시 한번, 방금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추락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영상 속 저 양복 재킷 입은 이 이사장은 와서 그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뭐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옥상에서 직원들과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뭔가를 얘기하는 장면이 지금 저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경찰에 이거 사고를 접수를 해서 신고를 했고 경찰에서 입건을 했어요. 병원 좀 전에 이사장, 시설관리과장 그리고 보호까지 3명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1차적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답니다. 다만 검찰에서는 아마 추가적으로 좀 보충할 부분이 있어서 보완 수사를 지시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아직 유족들하고 병원 측하고 합의는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라고 하고요. 아마 이제 다른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 유족들은 걱정을 하고 계시고 저는 그 옥상에 또 같이 올라갔던 다른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도 사실은 입원 치료 환자들인데 다른 환자가 옥상에서 떨어져서 사망하는 모습을 다 본 거예요. 이미 지금 다른 환자들도 사고를 겪은 상황이거든요.
병원이 아무래도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확보한 영상이나 자료가 좀 많습니다만 이게 뭐 지금 사고 당사자가 미성년자고 또 이게 추락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전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